안녕하세요. 꿈을 파는 남자 셀링 퓨처맨의 셀피남입니다. 10월 8일자 금요일 KBO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저께 경기 한번 볼까요? 자, 셀피남은요, 어저께 승라인이 모두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결과였죠. 자, 어쨌든 NC가 9회에 갑자기 많은 득점을 나긴 했으나 9회까지는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가 이어졌지만 역시 NC 프랭 자 맞았고요. 언더는 자 마지막에 대량 득점이 나오면서 오바가 발생되는 부분이죠. 자,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KT가 드디어 타격감이 폭발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죠. 자, 9대2로 이 키움을 찌발랐죠. 정확하게 승 오바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아의 다카시가 두 경기 연속 잘 던져줬지만 LG한테 마구 털릴 것이다. 이것마저도 예측이 100% 떨어졌죠. LG 역대, LG 핸디, 그리고 자, 하나 아쉬운 거는 이제 언더오바죠. 기아가 한 3점 정도는 배재준을 한 통해서 내줄 줄 알았지만 결국엔 1점밖에 못 내면서 9점으로 말랐어요. 요거까지는 올킬이 아쉽네요. 자, SK는 뭐 3대3에서 결국엔 하나가 이제 끝내기로 자, 이렇게 경기가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자, 아쉬워요. 4대3. 쓰게 프레는 맞았지만 결국엔 하나가 이겼고 언더가 나는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저께 경기를 제가 한번 봤고요. 자, 오늘 경기 일단 이른 시간이지만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은 최원준, 롯데는 소준원인데요. 볼까요? 자, 최원준은 언터처블의 모습이에요. 서준원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완벽하게 선발적인 부분은 최원준이 우세하다. 여러분들도 뭐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서준원도 구속은 괜찮아요. 좌우 무브먼트도 나쁘지 않고요. 이 체인지업이 145에 131짜리인데 좌우 무브먼트가 또 직구랑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준호는 나름 이 파워볼러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 코리안 이 KBO 리그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결국엔 배트에 다 맞고 있어요. 결국에 7.38, 25경기, 뭐 3.3이닝을 소화해줬고요. 역시나 기본적인 스탯은 뭐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원정이 훨씬 더 5점대로 확 올라가죠. 서준호는 아무래도 경험치를 많이 쌓고 조금 더 제구를 가다듬어야 된다. 하지만 이 세 경기 나왔어요. 물론 뭐 이닝 수는 짧겠죠. 뭐 두산을 상대로 짧게 던지고 3.38의 맞대결 성적이 있고요. 반대로 최원주는 이 롯데한테는 4.50. 자, 두 경기 나와서 6이닝을 던졌지만 재미를 못 봤네요. 한 번에 퀄리티 스타트. 남은 한 경기가 굉장히 얻어 터졌다라는 결과인데 자, 이렇게 투수력으로는 정리해 볼게요. 자,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최원주는 잘 던진다. 결국엔 서준원이란 투수는 뭐 홈 원정 안 가리고 안 좋은 투수다. 결국엔 홈 원정을 안 가리고 잘 던지는 최원준이 대 롯데한테는 4.50으로 약간 얻어맞은 데이터는 있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데이터적으로는 이 최원준이 오늘은 이 롯데 타선을 상대로 이 시즌 레코드인 2.84나 홈 레코드인 2.42로 돌아갈 가능성은 굉장히 있어 보인다. 선발 이 차이는 분명히 두산의 최원준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산은 롯데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했을까요? 자, 두산은 롯데를 상대로 4승 10패로 이번 시즌 롯데로 하여금 다른 팀들은 다 괜찮았어요. KT 그리고 키움 이 롯데한테는 유독 약점을 보인 모습이 이 데이터로 나와 있네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평균적으로 5.8점이라는 다른 팀들보다도 많은 점수를 내고도 이 7.0 결국엔 롯데 타자들이 이 두산 투수들을 잘 공략했다. 그리고 두 팀이 만나면 점수가 정말 굉장히 평균적으로 많이 나는 그런 경기를 했다라고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쪽으로는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두산은 자 타율과 득점권 타율은 굉장히 높아요. 상위권이죠. 뭐 이건 뭐 계속 제가 며칠간 보여드렸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롯데는 역시나 타율 1등, 두산이 2등을 달리고 있는데 자 타율 그리고 홈런은 롯데가 훨씬 많은 것도 아니고 두산이 조금 더 많네요. 어쨌든 두산과 롯데는 장타적인 부분도 비슷하다라고 보이고요. 득점권 타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데가 1위, 두산이 2위예요. 이 두 팀이 만났을 때 어쨌든 빠따로 뭔가 부딪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결국엔 두산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라인업 자체가 올해 바뀐 라인업이 많아요. 물론 이 친구들이 올해 이렇게 그 기록들, 스탯들이 굉장히 시즌 레코드로 어쨌든 향하고 있지만 기복이 심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율이 좋고 득점권 타율이 좋은 건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결국엔 득점을 내는 데 있어서는 원활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종합을 해본 결과 이렇게 봅시다. 최근 두산의 성적을 한번 볼까요? 최근 두산이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자, 보시죠. 롯데를 상대로 지금 패예요. 득점은 고작 2득점, 7실점 했죠. 하나를 상대로 승을 했지만 결국엔 3실점. 자, 실점이 보통 13실점, 4실점, 3실점, 7실점. 자, 이거를 반으로 접어보면 13하고 7이라는 숫자는 자, 맞아 떨어지죠. 3하고 4도 맞아 떨어진다. 결국에 이 다음 이전 경기 이제를 봐야겠죠. 어쨌든 이 삼성을 만나서 6대 0, LG를 만나서 2대 0. 결국엔 최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경기를 반으로 접어보면 13, 13, 4, 4 반으로 접어본다면 이번에는 이 두산이란 팀 사이클이 조금은 실점을 안 할 확률이 높다. 거기에 최원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럴 확률이 더 높겠죠. 아무튼 최근 6경기에서 이 두산은 2승 3패로 좋은 경기를 하지 못했어요. 연승을 했던 그런 타이밍에서 승패 똥퐁당퐁당 기록을 하고 결국엔 이 최근의 성적은 좋지 않은 모습이네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뜨거운 롯데를 한번 볼까요? 두산을 상대로 7득점, 기아를 상대로 2득점 주춤했죠. 또다시 다득점, 기아를 상대로 13점, 또 NC를 상대로 11점, 그리고 또 NC를 상대로 4득점, KT 상대로 4득점. 지금 보시면 실점률은 굉장히 2점, 4점, 3점, 7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비슷한 모습이죠. 적게 실점하고 많게 실점하고 적게 실점하고 많게 실점하고 그리고 또 어때요? 다음 경기 많게 실점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털리는 모습은 최근에 롯데 투수들과 볼펜 투수들이 최근 10경기 중에 9경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점, 키움을 상대로 11점을 준 레코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팀 사이클적으로 봤을 적에는 오늘은 자, 적고 많고 자, 4점. 자, 아까 두산은 0실점을 했던 기록이었죠. 어쨌든 빠따는 뭐 계속 터지고 안 터지고 조금 더 터졌어요. 결국에 최근에 9, 21 거의 23득점을 한 4경기에 23득점 한 물론 상대가 NC, 기아, 두산이긴 하지만 이 타격감만은 살아있는 롯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롯데는 한 4득점을 해줄 수 있는 타선이라고 봤을 적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최근에 좋지 않은 두산이고요. 오래간만에 홈을 왔어요. 거기에 두산과 롯데가 만나면 빠따가 터지는 성향이 많았다. 하지만 최원주는 대 롯데를 상대로 4.50의 방어율을 기록 중이라고 한다면 이번 경기에서 분명히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맥시멈 6이닝에 롯데한테 줄 수 있는 점수는 2.8점 정도가 되겠죠. 반대로 소준호는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오히려 원정에서는 5점대 더 높은 방어율, 평균대는 7점대니까 이 롯데는 오늘 두산 상대로는 굉장히 애를 먹을 것은 데이터적으로나 팀 사이클 쪽으로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도 롯데가 아직까지는 빠따를 9이닝 기준으로 4득점을 할 수 있는 타선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후반기에 후반 이닝, 6이닝 이후에 어쨌든 한두 점
혹은 석 넉점을 더 낸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8.5 기준에 오바가 좋아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원준은 오늘 롯데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반대로 두산 타선이 오늘은 또 아까도 그 자료와 봤듯이 자, 오늘은 타선이 그래도 적어도 5득점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인데 또 투수가 서준원이다. 이거는 조금 더 점수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최근에 롯데는 마운드 운영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의외로 초반부터 두산 타자들에게 이 서준원이 빨리 내려간다고 하면 패전조를 투입하는 동시에 이 추격조의 쩌리컵 투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가능한 바 이 경기는 이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산 승과 그리고 두산 마인까지도 보이는 그리고 점수는 다득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요. 자, 두 번째 경기는 이 KT 대 키움이에요. 자, KT는 지금 쿠에바스가 나오고요. 4.54, 19경기에 7번의 퀄리티 스타트, 뭐 8승 4패의 최근 성적은 뭐 패승 노티스라고 한다면 정찬환과 비교했을 때 둘의 임팩트는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특이한 것은 정찬환은 최근 3경기에 뚜까 맞고 뚜까 맞고 뚜까 맞고 방어율이 이만큼이나 올랐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정찬원이 오늘 경기에서는 조금 바운스백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조금 염두는 해 볼 수 있다. 정찬원이 이 세 경기를 제하면 방어율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 최근 세 경기에서 너무나도 많은 실점을 했다. 아무래도 후반기에 체력적인 거나 전략적인 부족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후에 바스는 이 투수는 뭐 지금 이 방어율로 말할 수 있는 투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올 시즌은 작년 시즌보다는 굉장히 좋지 못하다. 홈 원정을 봐도 정찬원은 오히려 시즌 방어율보다 홈에서 더 많이 맞았어요. 원정에서는 아직까지는 칼날은 살아있다. 3.90. 원래 원정에서 잘했거든요. 좀 최근에 노디시 페페 기록하면서 방어율이 다소 많이 올라간 모습. 반대로 쿠에바스는 4.39. 시즌 방어율보다 약 3, 한 1위 정도는 2푼 1위 정도 났는데 결국 7경기 나와서 4승이라는 승수를 챙겼다. 결국엔 5.3이닝에 퀄리티 스타트는 반을 했는데 4승을 챙겼다는 거는 4.39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쿠에바스가 나왔을 때는 이 타선이 조금은 지원을 해주지 않았느냐 이런 예측을 가능하죠. 자, 그렇다고 맞대결은 어떨까요? 정찬호는 KT한테 한 경기 나와서 6이닝 동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무실점으로 잘 막았고 이 쿠에바스는 키움을 상대로 3경기 나와서 6이닝 동안 뭐 2번의 퀄리티를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한 경기가 많이 털렸나 봐요. 이 진 경기죠. 패승승이니까 이 한 경기에 많은 실점을 하면서 평균 방어율이 5.40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 결국엔 쿠에바스도 파워볼러는 아니고요. 제구형 그냥 똥볼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구속도 뭐 정철환과는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오히려 좌우 편차나 이런 무브먼트는 뭐 글쎄요, 뭐 비슷한 류의 투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팀 간 전적을 한번 봐야겠죠. 자, 키움은 KT를 상대로 그래도 호각지세 7승 7패에 호각지세 나머지 지금 조금 이기는 팀들 자, 키움이 좀 자신 있어 하는 팀들이 기아, 롯데, 그리고 NC 이 두산 상대로 잘 싸웠고요. 삼성을 상대로 잘 싸웠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7승 7패. 그래도 1위 팀과는 비벼볼 만한 그런 시즌 레코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봤을 적에는 득점을 보시죠. 평균 득점이 4.8득점이에요. 평균적으로 쭉 보시면 자, 기아전, 그리고 롯데전, NC전, 그리고 두산전에 조금 저득점 기세가 보이지만 그래도 득점이 조금 나는 성향을 보였다. 그리고 실점은 5.5점. 그러니까 KT가 결국에 득점은 더 많이 했다라고 보여지지만 결국엔 따지고 보면 7승 7패 호각지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보이네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어쨌든 KT가 한 8경기 정도 안 좋았는데 제가 최근 경기 어저께 경기에서 KT 타선이 미친 듯이 터질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원태를 신나게 털면서 9득점을 했죠. 9득점을 했다. 타격감이
살아났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이 데이터가 지속이 될지는 퀘스천이다. 키움은 꾸준히 그냥 뭐 잘 치는 것도 아니고 못 치는 것도 아니고 고만고만하게 쳐주고 있다. 득점권 타율에서도 보시면 역시나 KT는 득점이 나야 될 때 나와주고 있고, 물론 KT 이 키움 타선도 어느 정도 이 득점권 때 득점을 낼 수 있는 힘은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 팀의 성향은 키움도 홈런 타자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KT도 홈런 타자가 많다라고 할 수는 없다. 두 팀의 성향은 어쨌든 이 아기자기한 야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정리해봤을 적에 제가 한번 결론을 지어볼게요. 자, 쿠에바스랑 정찬원이랑은 둘이 붙었을 적에는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최근에 정찬원이 많이 털렸다라고 한다면 저 오히려 키움 손을 들어주고 싶다. KT 타선은 키움을 상대로는 점수를 그래도 내는 편이었고, 어저께 이 키움 최원태를 탈탈 털어서 어느 정도 타격감, 최근에 부족했던 타격감을 채운 모습은 보였지만 오늘도 그게 발동될지는 퀘스천이다. 정찬원이 잘 던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오늘도 정찬원이 후반기 체력적인 문제와 이 전력이 노출됐다는 문제를 노출하면서 오늘도 과연 많은 실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키움 타선이 쿠에바스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고요. 정찬원은 그래도 한 3, 5이닝, 한 6이닝 이하 피칭에서 KT 타선을 한 3, 4점으로는 막아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KT도 지키는 야구가 가능하고 두 팀이 만났을 때 7승 7패 상대 기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1.55의 KT 승보다는 1.52의 이 키움의 프렌이 조금 더 매력적인 배당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두 팀이 만났을 때 이 8.5점이라는 기준점은 굉장히 야박하다. 그래서 어쨌든 정찬호는 크게 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 예상을 했고요. 쿠에바스도 자기 방어율대로 3 내지 4실점을 자기가 한 5이닝에서 6이닝 정도 해줄 것 같고요. 초반에는 어쨌든 키움이 조금 앞서 나가는 그림에서 KT가 추격을 한다.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후반에는 어찌됐든 쥐어짜고 한다면 한 후반에 6이닝 이후부터는 한 3득점. KT도 따라가면서 한 3득점을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무승부까지도 보여지는 경기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키움 프렌을 놓고 보는 게 좋아 보이고요. 아무래도 득점은 조금 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기아랑 LG 경기 한번 보시죠. 자, 기아는 맹덴이 나오고요. 자, 켈리가 나옵니다. 제가 어저께 경기에서 분명히 다카시가 보여준 두 경기의 압도적인 피칭을 저도 봤지만 이 LG 똥타선이 다카시를 털 것이다 후반부터. 근데 저의 예상이 소음과 맞게 정확히 떨어졌죠. LG 타선이 의외로 다카시한테 공략을 하면서 쉽게 가져간 경기였어요. 배재준을 내고도. 반대로 기아 타선은 배재준이나 똥볼로도 못한 채 9이닝 동안 1득점밖에 못하면서 경기를 내준 경기. 이 경기 배당이 거의 똥배죠. 에이스 켈리가 나온다. 그리고 맹대는 올 시즌 국내 리그에서는 많이 보여준 것이 없다. 어저께 대승을 한 당연히 LG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한 바 1.35라는 아주 똥배당을 줬어요. 역시나 시즌 데이터는 2.97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수아레스가 빠진 LG 선발 투수에서는 켈리가 에이스가 맞아요. 최근에 또 패승승, 승운까지 따라주면서 어쨌든 3점 이하 방어율에 25번 나와서 어쨌든 반타작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다. 맹대는 17경기 나와서 결국에 반에 못 미치는 3분의 1가량의 6번의 퀄리티 스타트 방어율은 여전히 4점대의 방어율이다. 하지만 이전 경기는 노디시 승 노디시예요. 자, 어쨌든 투수력으로 봤을 적에는 이 켈리가 시즌의 홈 경기보다는 아무래도 원정에서는 거의 2점대 가까이 방어율이 높아진다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패승승을 챙기면서 최근에는 이 원정에서도 승을 챙겨가는 모습이다. 4.65의 방어율은 아직까지는 조금 넌센스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맹대는 역시나 시즌 홈 먼저 안 가리고 한 4점 정도는 줄 수 있는 투수라고 봐요. 하지만 최근 경기는 의외로 시즌 후반기 되니까 맹대는 조금은 먹히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켈리는 의외로 기아를 상대로 고전했던 데이터가 나와 있네요. 자, 3경기 나와서 노디시 패승을 기록했고 6이닝을 소화했지만 결국엔 2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다면 한 경기는 의외로 많이 털렸다라고 해서 4점대 방어율을 기록 중이고요. 맹대는 의외로 시즌 방어율보다 LG 타선을 만났을 때 화학적응을 발휘해서 2경기에 퀄리티 스타트는 없지만 3.86, 뭐 자기 방어율보다는 뭐 한 1점 정도 덜 줬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 구석적인 부분이나 뭐 투심 커브, 커터 투심인데 구석적인 부분, 뭐 좌우 상하 무브먼트는 두 투수는 사실은 누가 더 낫다라고 할 수 없는 매치업이다라고 봤을 적에는 의외로 이 두 팀이 만났을 때 저는 어저께 기아 LG가 이 다카실 털었다면 오늘은 맹단한테 어려운 경기가 일단은 예측이 됩니다. 자, LG를 보실까요? LG가 지금 기아를 상대로는 9승 6패, 6할을 기록 중이에요. 자, LG가 강했던 팀을 한번 봅시다. 삼성, 그리고 키움, 그리고 롯데, 기아, 하나, 요렇게 지금 잘 해줬고, 의외로 쓱, 그리고 NC, KT를 상대로는 상대 전적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LG가 기아를 만났을 적에는 거의 6할의 정도의 승률이 나온다. 이상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키움을 상대로 잘했듯이 키움한테는 평균 득점이 5.7점, 그리고 두 번째로 득점이 많이 난 팀이 기아예요. 기아를 상대로는 5.4득점 평균 득점을 했고요. 그리고 3.2점의 실점을 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기아는 LG를 만났을 때 득점력이 맥스 3점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LG는 기아를 만났을 때 평균 득점보다 확실히 득점을 많이 했다. 하지만 9승 6패밖에 플러스 3밖에 못 챙겼다는 건 조금 넌센스네요. 자, 이 경기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 기아의 맹대는 오늘 저는 분명히 호투 가능성이 보인다. LG 타선은 어저께 언터처블한 후반기에 합류한 이 일본인 투수 다카시를 의외로 털었죠. 하지만 저는 그걸 예상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LG 타자는요, 일반적으로 못 터는 투수를 잘 털고요. 일반적으로 잘 터는 투수를 못 털어요. 이건 저만의 노하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켈리가 대 LG 상대전 데이터가 좋지 않은 모습. 최근에 원정에서 좋지 않은 켈리가 승운까지 따라주면서 승리를 챙겼던 모습까지 한다면 오늘 저는 켈리는 기아를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반대로 기아는 이 맹댕이라는 투수가 뭐 4점대 이상의 투수이지만 이 LG 타선 제가 뭐라 그랬죠? 다카시 같이 또 혹은 킹엄이나 카펜터 같이 언터처블한 투수한테는 잘 때려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잘 맞는 투수는 못 때리는 그런 습성이 있다. 그걸 라터가 한다면 오늘 맹대의 호투 가능성은 업이다. 반대로 기아는 LG를 상대로 맥스 득점력이 3.8점, 맥스 한 3.5점이라고 치면 9이닝 동안 맥스로 점수를 많이 잘 냈을 때 이 켈리가 주는 그래도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4점이라고 한다. LG가 의외로 어저께 다카시를 털었지만 평균적으로 LG가 기아를 만났을 때는 5점 이상이 나는데 반대로 오늘 저는 맹댄한테는 고전하지 않겠느냐고 했을 적에는 최대 득점력은 맹댄이 홈에서 보여준 3점대라고 봤을 때 이 맹댄이 내려가 난 다음에는 기아 볼펜은 조금은 위험하죠. 하지만 LG는 지키는 야구가 가능하다. 어렵죠. 어렵네요. 하지만 저는 오늘 LG 타선이 맹댄한테만큼은 초반에는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기아는 켈리를 초반에 조금 어저께 지금 1득점 했기 때문에 플러스 2 내지 3득점이 오늘로 2월이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득점치를 예상해 본다면 한 5에서 6득점은 가능하다 봤을 적에는 저는 이 경기는 과감하게 기아 프렌에 8.5조 기준이다. 자, 어쨌든 맹댄이 뭐 1, 2 실점으로 막아주면 좋겠지만 이 맹댄이 지나고 나면 어쨌든 LG는 기아 상대로 득점 뽑아주는 팀이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따라가는 그림은 보인다라고 했을 적에는 언더는 못 가겠네요. 그래서 저는 기아 프렌의 오바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하나랑 쓰기예요. 자, 하나는 남지민 넌센스예요. 또 쓱은 아픈 손가락 가빌리오가 나와요. 한동안 내려갔던 방어율이 또다시 7점대로 올라가는 가빌리오예요. 최근 승패 도디시죠. 안 좋아요. 역시나 원정에서 가빌리오는 뭐 신뢰할 수 있는 투수는 아니다. 맞대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한 경기에 5이닝 소화했는데 하나한테 9점대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가빌리오가 왜 그럴까요? 지금 보시면 남지민은 퀘스천이라고 치면 가빌리오의 평균 교속은 141km. 좌우 무브먼트는 좋지만 국야에서 141km는 거의 똥볼로죠. 그렇다고 해서 슬라이더나 이런 이 핵심 카운터를 잡는 공이 슬라이더 커브면 이 국내 타자들이 좋아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빌리오가 평균 구속이 141이다라고 한다면 국야에서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투수라고 봤을 적에는 가빌리오가 좋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고요. 반대로 하나의 남지민도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는 이 쓱을 상대로 6승 9패, 5 평균 자 5득점을 하고 4.9실점을 했다. 나름 이 쓱을 상대로는 득점이 굉장히 타팀 지금 롯데와 이 쓱만 만나면 하나는 득점이 그래도 5득점은 난다. 반대로 쓱은 이 하나한테 4.9득점이라는 평균 득점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실망이에요. 어쨌든 중심 타선의 최정이 오늘은 나오겠죠. 어저께는 지금 결장을 한 부분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남지민이라는 이 사람의 데이터는 과연 뭘까요? 남지민이라는 투수를 봤을 적에는 지금 보시죠. 올해 뭐 3.38의 방어율인데 두 경기밖에 안 돼요. 선발 두 경기 나와서 뭐 짧게 던졌어요. 오프너의 성향이 강하다. 기아를 상대로 7점대 방어율 데이터 있고요. 9월 달에 뭐 KT를 상대로 뭐 한 10타자 상대라고 1안타로 잘 막은 기록도 있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주 야간 뭐 방어율 비슷해 보이고 통산적으로 뭐 이 정도의 퓨처스의 기록 한번 볼까요? 자, 퓨처스의 기록도 5경기의 기록이 있다. 결국엔 3.46. 자, 181kg에 95kg. 자, 이런 정도의 내용이 지금 남지민의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렇게 똥볼로는 아닐 것이라는 그런 뭐 예측은 가능하네요. 자, 봅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예측을 해봅시다. 하나의 남지민은 뭐 지금 이 쓱이 어쨌든 평균 득점이 하나를 상대로 발등이 안 되는 모습이다. 자, 남지민이 넌센스고 가빌료는 역시나 안 좋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가 이 쓱을 만났을 때 평균 5득점이란 데이터가 보이죠. 그럼 9이닝 기준으로 5득점은 가능하다. 가빌리오는 141kg에 똥볼로를 던지는 가빌리오이기 때문에 하나 타선이 강력히 가능하다. 남지민도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막 아주 안 좋은 데이터는 없어요. 결국에 이 쓱이 그래도 꾸역꾸역 어제처럼 비벼준다면 물론 최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 또 한유민이라는 그러니까 한유민이가 결국에 오늘은 선발 라이브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기는 이스의 1.4 배당은 굉장히 퀘스천이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하나 프렌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오바는 사실상 언더가 정배인데요. 두 팀이 충분히 오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이 팀 특성상 하나의 꾸준함, 이 스의 꾸준함이 어떻게 작동되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키는 야구로 가도 하나가 나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를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하나의 최근 전적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가 최근에 뭐 승패, 무승패, 무패, 승 연승은 사실상 없어요. 없는데 물론 쓱을 한번 볼까요? 쓱도 지금 이 5강 싸움이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패패, 승승, 패무, 패, 승패. 자, 여기도 연패는 지금 처음으로 LG한테 패하고 지금 최근에 어저께 하나한테 패한 그림은 있어요. 자, 사이클이 그렇게 좋은 지금 리듬은 아니에요. 하지만 5강 싸움하는 쓰기 집중도는 더 좋겠지만 하나도 쉽게 호락호락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음 같아서는 9.5 기준이면 오버를 놓고 보고 싶은데 어제도 언더가 났기 때문에 이 경기는 참 어디로 흐를지 모르겠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빌리오는 오늘 분명히 공략을 당할 것이 자명하고요. 남지민이 타선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발동이 되는지, 자, 이 경기는 일단은 정확하게 1.4배당의 승을 가기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마지막 경기네요, 벌써. 자, NC랑 삼성. 요새 최근에 어쨌든 NC의 뭐 경기력이 좋아요. 좋기 때문에 볼까요? 자, 오늘은 몽고메리가 오래간만에 자, 등판하는 경기. 그리고 신민혁이는 4.80의 데이터. 어쨌든 신민혁이는 5이닝을 책임져 줄 수 있는데 결국엔 뭐 그렇게 좋은 투수는 아니다. 몽고메리는 어쨌든 파워볼로고요. 자, 신민혁이는 약간 자, 구속으로 봤을 때 언더핸드형의 투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자,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몽고메리가 오랜만에 등판한다가 이제 이슈겠죠. 두 투수 비슷한 어느 정도의 모습이에요. 홈런점 가리지 않고 좋지 않은 모습. 자, 삼성을 상대로 심리력이 안 좋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페페 노디시 몽고메리는 NC 타선이 처음으로 지금 상대를 하겠네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근 NC가 좋았는데 NC가 삼성한테는 안 좋았죠. 3승 10패로 어제도 역전을 당했죠. 다 잡은 경기를 놓쳤는데 9회 갑자기 삼성이 폭발하면서 자, 유독 지금 이 10개 팀 중에 삼성한테 제일 안 좋아요. 이 8개 팀 중에 이 삼성한테는 3승 10패로 굉장히 열세요. 평균적으로 2점 유득점밖에 못했다. 그리고 실점은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엔 두 팀이 만났을 때는 저득점의 성향이 굉장히 높다. 어저께 다 잡은 경기를 놓친 NC로는 사실상 오늘 경기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예측해 본다면 글쎄요. 저는 참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보이죠. 자, 패승, 무패, 무무, 승승, 승패. 최근에 그래도 삼성은 기본적으로 NC는 기본적으로 뭔가 분위기는 다 잡아갔는데 어쨌든 지금 조금 중간 싸움, 이 중위권 싸움을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3연승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흐름은 끊긴 모습이고요. 자, 삼성 볼까요? 삼성은 뭐 승승패패, 승승패, 승패패, 승패, 승승. 자, 승승 다음에 3연승의 그림은 최근 10경기 중에는 없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지금 보여진다면, 어쨌든 NC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NC는 삼성을 만나면 두골수는 팀 컬러가 있다. 신민혁과 몽고메리는 두 투수가 사실 홈런저 앙거리고 한 5점대 방어율인데 오늘도 털릴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두 팀이 만났을 때 저득점의 성향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경기는 그냥 저득점의 성향의 데이터를 믿고요. 두 팀이 이 삼성 승을 보기에는 3연승의 데이터는 안 보이고 최근에 그래도 NC도 반전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따진다면 몽고메리도 그렇게 좋은 투수가 아니고 오랜만에 복귀죠. 자, 이렇게 따진다면 저는 9.5 기준의 언더를 한번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0월 8일자 금요일 KBO 분석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요. 내일 LA 다저스의 또 샌프란시스코의 포스트 시즌 디비전, 내셔널리그 디비전을 또 라이브 방송으로 10시에 방송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요. 심상치 않은 이런 금요일 밤 분석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셀프나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이 많이 아픈데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